세상에 필요한 앱의 모든 것. 앱으로 여는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앱 세상의 MC 황병선, 김효선입니다. 요즘 하루 일과를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마무리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상 스마트폰에서 매일 일정 관리, 메모, 여러 가지 앱들을 활용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똑같아요. 그죠? 하루 일과를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근데 저는 좀 이유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오늘의 명언이라는 앱 때문인데요. 오늘의 명언? 네. 그런 앱도 있었군요. 어떤 앱인지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같이 볼까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의 명언이 옵니다. 앱을 실행시키면? 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좀 더 감동받은 명언이 있는데요. 바로 미래는 여기 있다.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윌리엄 기슨의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명언을 늘 하루 하나씩 보여주고요. 네. 뿐만 아니라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도전, 사랑, 성공, 시간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이나 선물을 할 때 작은 편지 많이 남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명언집을 이용하시잖아요. 이때 어플로 명언을 남겨주는 것도 좋은 친구들과 방법 중 하나일 공유하는 거예요. 거죠. 네. 매일매일 어찌 보면 지루한 일상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하루 한 번 명언을 읽고 마음을 잡고 삶의 자극과 활력을 높여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앱으로 여는 세상 본격적으로 앱 업앤다운부터 출발합니다. 한 주간의 앱 순위를 알아보는 앱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순위는 신작 게임을 두드러진 선전 속에 새로운 순위 변동이 이뤄졌습니다. 강아지를 타고 장애물을 피해가는 러닝게임 퍼피라이더가 5위, 단순한 조작법을 앞세운 벨티가 3위를 차지하며 흥행조짐을 보이고 있네요. 이번 주 1위는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국민게임 모두의 마블이 5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그야말로 말이 필요 없는 끝판왕의 위용을 과시 중이죠. 주목할 앱은 4위에 오른 신작 게임 카드 가디언 공주를 지켜줍니다. 이 게임은 카드 배치를 통한 디펜스의 묘미와 강화를 통한 카드 육성의 즐거움이 적절히 조합됐다고 합니다.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 카드도 등급과 종류별로 56종이나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카드 수집의 재미를 만끽해보시면 좋겠네요. 2위에 진입한 멤버의 장수셋 또한 매섭습니다. 동창 주소록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이 앱은 자신의 주소록이 없는 동창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1대1 채팅과 학교별 그룹 채팅까지 지원하는 장점을 바탕으로 빠른 입소문을 타고 있네요. 이어서 앱스토어에는 어떤 앱들이 랭크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앱스토어 순위는 5주년 무료 이벤트 여파로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기존 순위작들이 모두 내려가고 이벤트로 배포된 무료 앱들이 10위권에 새로 진입했는데요. 5위에는 악어 캐릭터가 돋보이는 디즈니사의 퍼즐 게임 스완피가 올랐고요. 4위에는 앱스토어를 대표하는 비주얼 액션 롤플레잉 게임 인피니트 블레드 2가 랭크됐습니다. 3위에는 사진과 함께 메모를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 앱 데이원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 눈에 띄는 앱은 2위에 진입한 사진 캡션 앱 오버입니다. 사진에 글자나 로고를 넣어 다양한 컨셉으로 바꿔주는 이 앱은 포토샵 없이도 쉽게 포스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완성한 작품을 손쉽게 SNS로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하네요. 이번 주 영예의 1위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 배드랜드가 차지했습니다. 동화 같은 몽환적 분위기와 사운드, 간단한 조작법이 특징인 이 게임은 애플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최대 3명까지 함께 플레이할 수 있고 경기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친구들과 함께 색다른 즐거움을 누려보시면 좋겠네요. 이번엔 비슷한 카테고리 앱을 전격 비교 분석하는 코너 앱 대 앱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퓨처 디자이너스의 최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앱 대 앱, 어떤 앱들이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까? 교수님 USB 앱 파일 많이 갖고 다니시다 혹시 잃어버리신 적 없으십니까? 예, 몇 번 다 하고 나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사실상 잘 안 들고 다닙니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앱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클라우드 앱 서비스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다가 사실은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파일들을 올려놓고 요즘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서비스들 중에 특히 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 주자 드랍박스랑 그다음에 이에 맞서는 또 구글에서 내놓은 서비스죠. 구글 드라이브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앱들이 IT 기업들이 정말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쓰고 있고요. 시장 규모가 이미 늘어나고 있고요. 그죠? 일단 출발은 드랍박스가 먼저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드랍박스가 2007년 MIT 공대생들에 의해서 시작된 사실 신생 스타트업이었고요. 지금은 약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 명이나요? 네, 그리고 이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만큼 또 구글도 역시나 많은 유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구글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사실은 구글 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개화되는 것을 보고 구글이 구글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장 규모 면에서는 드랍박스가 앞서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기인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자, 자료 저장과 공유 면에서 두 앱을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네, 두 서비스가 사실은 각각의 굉장히 독특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드랍박스. 드랍박스는 처음에 초기에 2기가의 용량을 주는데요. 네. 2기가의 용량을 사람들이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드랍박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드랍박스가 갖고 있는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어떤 거냐면 드랍박스에 공유되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파일들을 드랍박스 자체에서 전부 재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 파일, 아니면 MP3 음악 파일, 아니면 비디오 파일들을 별도의 플레이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드랍박스에서 재생이 가능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서비스들을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공유를 할 수 있는 링크들의 구조들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공유와 플레이, 멀티미디어 플레이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장점인 것 같군요. 이에 맞서서 구글 드라이브는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구글 드라이브는 사실 시작이 태생이 모바일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구글 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모바일보다는 실제로 그냥 데스크탑 아니면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강하고요. 반면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좋은 점은 파일을 공유해서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협업. 네, 그래서 같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구글 드라이브 상에 있는 워드라든가 구글 드라이브 상에 있는 어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같은 것들을 같이 들어가서 같이 편집을 하거나 그렇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 지메일이랑 또 구글 기타 서비스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서비스 간의 연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클라우드 앱인 것만큼 용량과 또 이 사용자 편의성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2라운드. 용량이나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는 비교해 주십시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사용자 편의성. 그렇죠. 네,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 사실은 구글 드라이브보다는 드랍박스가 우세입니다. 드랍박스가 우세인 첫 번째 이유는 모바일 유저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 디자인이 돼 있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구글 드라이브는 그 면이 조금 약합니다. 인터페이스 면에서는 좀 복잡한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반면에 용량 면에서 구글 드라이브가 15기가를 제공을 하고 드랍박스가 초기에 2기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마치 드랍박스가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지메일과 피카사 포토 앨범을 포함한 용량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드랍박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친구 추천 기능을 통해서 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뭐 30기가, 50기가, 100기가까지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친구를 추천하면 용량을 더 주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용량면에 있어서 비교는 좀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드랍박스의 하나 또 좀 특징이 뭐냐면은 그 친구들 간에 공유되는 폴더 용량이 그 친구의 용량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적은 용량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용량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사실은 용량을 늘려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의 너증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서비스인 네. 것 같습니다. 상당히 팽팽한 그 대결 구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3라운드. 자, 두 앱의 부가적인 기능들 어떻습니까? 비교해 주시죠. 네, 드랍박스의 부가적인 기능도 굉장히 막강합니다. 네. 뭐 검색 기능서부터 뭐 전송 기능, 공유 기능, 그다음에 백업 기능,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캔되어 있는 문서라든가 PDF 같은 것들도 검색을 하고 그것들을 직접
전송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메일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메일에서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지메일을 통해서 같이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든가 이런 부가 기능들이 굉장히 좀 사용하는데 쏠쏠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를 굳이 어느 게 좋냐라고 비교할 수 없을 답을 정도로 주세요. 네, 제 답은 사용성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에 특화되어 있거나 편집이나 공유에 특화되어 있는 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시는 게 오늘은 애매하지만 네,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두 클라우드 앱, 제일 유명한 클라우드 앱이죠. 낱낱이 비교 분석해본 것 같은데요. 계속 이 시장은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죠? 소비자도 점점 늘어날 것 같고 계속 이 앱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기능과 편리함과 유용함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머니앱 첫 번째는 점심시간 12시에 등장하는 식당 할인 쿠폰 앱 12시입니다. 이 앱은 쿠폰 활용성이 가장 높은 점심시간 12시에 내 주변 식당에 할인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할인폭과 서비스 혜택이 기존 쿠폰에 비해 크다는 것이 장점. 또한 쿠폰이 뜨기 1분 전 알람 설정을 할 수 있는 건 물론 각종 SNS를 통해 쿠폰을 선물할 수도 있는데요. 전국 150여 개 지역 8천여 가게에서 사용 가능한 12시 앱으로 알뜰한 점심시간을 즐겨보시면 좋겠죠? 다음은 걷는 것만으로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앱 빅워크입니다. 이 앱은 10m의 거리를 걸으면 1원이 기부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자신의 운동 정보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걷기를 통해 쌓인 기부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 아동들에게 휠체어나 맞춤형 의족을 지원하는 일에 쓰인다고 하는데요. 독특한 기부의 빅워크로 건강도 챙기고 생활 속에서 작은 기부도 실천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은 매주 새로운 테마에 걸맞는 앱을 소개시켜드리는 코너 별별 앱입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IT 컬러리스트 로아 컨설팅의 김석 기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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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별별 앱에서는 또 어떤 재미난 테마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예, 취업이나 진급을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많죠. 오늘은 이런 분들이 시험과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마트한 앱 3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실 어떤 앱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기대되는 어플. 자, 어떤 걸까요? 예, 취업 스펙을 쌓거나 그런 진급을 위해서 필수로 치러야 하는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익이죠. 토익 그렇죠. 중요하죠. 예,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단어 암기를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앱, 플래시 워드 토익입니다. 플래시워드 토익. 아, 토익 앱도 솔직히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앱 어떤 게 좀 특별한 건가요? 네, 이 앱은 3만 명의 검증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적인 학습법을 제공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단어를 암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3만 명이요? 예, 단어를 학습할 때마다 마치 게임 스코어가 올라가듯이 암기 상태를 표시해주기 때문에 긴장감 있게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게임 같은 거군요. 예, 또 국내 유일하게 진도를 자동 관리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할 때 학습을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네. 그 초급, 중급, 고급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공부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사실 저도 토익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네. 점수가 안 나와서 단어가 항상 걸려요. 맞아요. 솔직히. 단어가 그렇게 단어가 항상 문제더라고요. 중요하거든요. 네. 자, 공부할 때 그러면 어떻게 더 활용하면 좋을까요? 예, 단기간에 시험에 대비하거나 빠른 성과를 갖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앱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 음성을 갖다 듣고 이미지를 갖다가 유추하는 과정을 활용하면 암기한 단어들의 독해뿐 아니라 회화, 장문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토익을 위한 단어 암기 게임 앱. 네. 이런 거군요. 자, 다음 앱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요즘 자격증의 종류가 넘쳐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자격증이 좋은지 이제 옥석을 가리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네. 네.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아주 똑똑한 스마트 앱이 있습니다.
어떤 바로 거죠? 모두의 자격증이라는 그런 모두의 앱입니다. 자격증. 모두의 자격증. 이름은 재밌는데. 이름은 모두의 마블 게임이 생각나는데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제 미래를 위해서 자격증 하나는 꼭 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자격증이 좋을지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가요? 예, 이 앱은 취업 준비생 그리고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나 네. 또 자녀에 대한 진로를 공부 방향에 대해서 고민 중인 학부모들에게 아주 유용한 자격증 안내서인데요. 그렇죠. 고민이 많죠. 각종 자격증의 기본적인 설명과 네. 향후 전망 그리고 수행 직무와 시험 과목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네. 또 시험 문제의 유형이나 합격 기준, 응시 자격증에 대해서 뭐 우대 현황까지 이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자격증 관련을 정보를 찾는 번거로움을 이제 덜어내는 그런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자격증에 대한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사실상 또 중요한 게 자격증이 많아도 자기한테 중요한 자격증이 뭔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편하게 도와줍니까? 네, 모두의 자격증은 자격증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카테고리로 분류해 놓았는데요. 네. 미래 유망 자격증 또는 돈이 되는 자격증, 그리고 여성 유망 취업 자격증, 네. 그리고 최신 인기 자격증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관심 있는 항목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고요. 카테고리별로. 편리하네요. 예, 또 경영, 사무, 보험, 금융, 법률, 의료, IT 등 분야별로 자격증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갖다가 한눈에 살펴보고 선택한다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앱세상 MC잖아요. 그렇죠. IT 관련 분야 자격증도 한번 따보는 건 어떨까? 중요하겠네요. 네. 네. 자, 마지막은 어떤 어플일까요? 예, 자격증 정보를 한번 알아봤다면 네. 이제는 실제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예, 산업인력공단에서 재과기능사 시험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재과실기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네요. 재과실기. 사실상 실생활 패턴이 변하면서 재과, 제빵 분야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도와주나요, 이 앱이? 예, 재과기능사 실기 과제의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앱은 언제 어디서나 비용 부담 없이 실기 과제를 갖다가 실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네. 그 특징은 게임을 통한 체험을 통해서 실기 과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생 점검부터 24개 재과 실기 과제의 다양한 재료 정보의 선택, 제작, 설치, 평가까지 모든 행위가 시뮬레이션 되는데요. 그렇군요. 네. 특히 과정마다 친근한 캐릭터가 쉽게 이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더욱 즐겁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친근한 캐릭터가 도와준다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그러게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예, 시뮬레이션 수행 중에 막히는 과정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럴 때 실제 전문가의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네. 자격증 정보와 구직 정보 등을 제공하는 HR.net, 네. 워크넷 등의 사이트도 함께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얻는데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 네, 좋네요. 네, 사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지만 오늘 소개시켜 주신 앱들 잘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시험 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자격증도 다 따고 시험 대비가 다 끝났다면 저희 한국 직업방송 어플로 취업도 성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 직업방송. 네. 직업방송 중요하죠. 네, 김석기 이사님 오늘 다양한 앱 소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들 많이들 하시죠. 제가 소개해드릴 앱은 공동 작업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해주는 트렐로라는 앱입니다. 이 앱은 게시판을 본따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과제별로 팀원을 초대해서 수행해야 할 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3가지 과정에 따라서 과업을 이동할 수도 있고 체크리스트, 시간 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과 설명을 곁들일 수도 있고 완료된 작업은 갈무리 해둘 수 있습니다. 공동 작업을 하실 때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할 앱은 사운드 슬립입니다. 숙면을 위한 어플인데요. 바람소리나 빗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는 어플입니다. 제가 좀 예민한 편이어서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편인데요. 이때 이 어플을 사용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을 금방 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처럼 좀 예민하신 분들이나 이제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무더위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어플을 추천합니다. 네, 이번에는 재밌고 트렌디한 모바일 게임 앱을 만나는 게임 앱 시간입니다. 환경닷컴 게임톡의 황인성 기자님 모시고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핫하고 재미난 게임 소개시켜 주실지 벌써 기대되네요. 기대됩니다. 네, 첫 번째 게임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게임은 시즌2로 돌아온 윈드러너 시즌2인데요. 윈드러너요? 네, 윈드러너는 카카오톡 대표 달리기 게임이죠. 그렇죠. 네, 온 국민이 신발을 선물하게 한 레전드 게임으로 역대 최단기간 1000만 다운로드 돌파 등 각종 흥행 기록을 작성해왔던 만큼 새롭게 무장한 시즌2도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사실 윈드러너 신발 모기 저도 참 열심히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신발이 참 뭔지. 맞아요. 자, 업데이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고 더 재밌어졌는지 알려주세요. 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면서 신규 콘텐츠를 대폭 추가하고 이제 게임 전반의 UI를 편리하게 개선하였는데요. 네. 일단 시원한 느낌이 풍기는 하늘섬과 해변가 맵과 긴장감을 배가시키는 장애물들이 추가되었고 특수 능력을 갖춘 슈퍼 레전드 소환수가 등장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슈퍼 레전드. 네, 궁금하네요. 또 시즌2에서는 땅에서뿐만 아니라 구름다리를 통해 공중에서도 달릴 수 있는데요. 원터치 점프 액션으로 쉽고 간단함이 매력이었던 윈드러너가 시즌2를 통해서 다소 어려워졌다는 반응도 있지만 그만큼 더 해볼만해졌다는 평가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시즌2니까 사실상 약간 좀 어려워지는 맛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죠? 네. 그런데 결국은 좀 어려워졌으면 또 어려운 만큼 또 팁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팁도 역시 물론 피버 게이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피버 게이지. 네. 별을 누적한 점수에 따라 피버 게이지가 100% 충전되면 장애물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무한으로 별을 먹을 수 있는 짜릿한 피버 타임이 시작되니까요. 네. 이 점을 기억하고 플레이하시면 좋겠네요. 피버 타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네. 네. 윈드러너의 개성 넘치는 게임 캐릭터들과 함께 다시 한번 달리기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게임은 어떤 게임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정통 RPG 게임 스타일의 디펜스 게임 오늘은 소환사입니다. 오늘은 소환사. 네. 오늘은 소환사. 김준현의 공기놀이 기억하시죠? 네, 히트 그 쳤죠. 게임으로 히트를 기록했던 C2D 게임즈가 내놓은 게임으로 출시 후 구글 플레이 상위권에 랭크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기놀이로 만들었던 네. C2D 게임즈. 네. 이야, 기대되는데요. 사실상 또 이 디펜스 게임이라는 게 또 워낙 거의 장르 정도로 워낙 유명해져서 유사한 게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게임은 또 어떤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네, 이 게임의 차별성이 있다면 캐릭터별로 제공되는 소환수와 영웅 스킬들을 이용해서 상대를 격파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네, 다양한 소환수와 함께 박진감 넘치는 전투가 가능하고 특히 영웅 스킬을 사용할 때 화려한 그래픽과 호쾌한 타격감이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네. 타격감이 또 네, 중요하죠. 중요한 타격감이죠. 그렇죠. 네, 특히 대부분 혼자 게임을 하는 기존 디펜스 게임과는 달리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셜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차별점인데요. 네. 주간 랭킹전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자신의 캐릭터를 육성하는 RPG적 요소를 추가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주어지는 별점으로 다양한 소환수에 투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소환수한테 같습니다. 투자도 해야 되는군요. 참 어렵습니다. 디펜스 게임만의 그런 장점에다가 새로운 시스템, 아까 말했던 친구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새로운 시스템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바로 매력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팁도 알려주실까요? 네, 게임에 팁이 있다면 클로버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클로버인가요? 네, 클로버는 일반 도전 과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네. 클로버를 활용하면 돈과 강한 무기, 그리고 강화 재료 등을 획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기억해서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클로버를 기억해둬야 오늘 또 되겠네요. 클로버를 배워야 되는군요. 네. 네. 오늘도 재밌고 핫한 게임 소개시켜주신 황인성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작 게임 첫 번째는 넷마블이 공개한 좀비스러 워입니다. 좀비스러 워는 이용자가 총을 쏘면서 다양한 유형의 좀비들을 막아나가는 슈팅 디펜스 게임으로 미래 가상 도시를 배경으로 23종의 코믹 좀비들과 유쾌한 전투를 펼칠 수 있는데요. 특히 몰려오는 좀비를 콤보 효과나 헤드샷으로 처치할 때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 게임의 몰입도가 2배. 친구에게 총알을 보내면 탄창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셜 경쟁 요소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코믹한 좀비 캐릭터들과 함께 화끈한 슈팅의 재미를 즐겨보세요. 다음은 게임 미리 선보인 카드 배틀 게임 스틸 커맨더스입니다. 신개념 밀리터리 게임을 표방한 스틸 커맨더스는 대규모 컨텐츠를 바탕으로 한 전략성이 돋보이는데요. SF 메카닉 유닛들의 묘미와 특화된 평가 시스템으로 재미를 높인 것은 물론 전략적 전투, 카드 강화 및 공방, 에일리언 전투 등 다양한 컨텐츠도 풍성합니다. 미소녀가 등장하는 기존 카드 게임과 달리 밀리터리 일러스트로 남자다운 매력이 물씬 풍기는 게임 스틸 커맨더스. 화끈한 전략 게임의 진수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앱 세상을 탐험해본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 창업자 아시죠? 네, 알죠. 40대도 안 됐습니다. 젊어요.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이 마크 주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비스의 핵심은 뭔가 많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기능을 가려내는 것이다. 좋은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욕심 때문에 사실상 앱 기획자들이 이것저것 기능을 추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요한 기능만을, 핵심적인 기능만을 압축해서 간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앱 세상에 있어서 참 와닿는 얘기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사실 앱을 쓰다 보면 필요 없이 업데이트도 자주 해야 되고 뭐 맞아요. 또 깔아야 되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정말 귀찮고 불편하거든요. 네. 이럴 때는 정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목적에 가장 맞는 핵심 기능으로 사용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앱들이 앞으로는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